안녕하세요. 이만족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 남명조식 선생님입니다. 남명조식 선생님은 성리학자이시고 북인의 스승이 되십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는 성리학의 특징과 북인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면서 남명조식 선생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포용과 실천의 정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리학을 강의할 텐데요. 그 전에 제가 한국사를 10여 년 동안 강의하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인사에서 유교를 공부한 유학자 최치원, 불시작변이라는 책을 통해서 불교를 비판한 유학자 정도전. 많은 학생들이 제게 질문합니다. 둘 다 유학자인데 어떻게 한 명은 사찰에서 유교를 공부하고 어떻게 한 명은 불교를 비판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던지는데요. 그 이유는 최치원은 훈고학 시대의 유학자고 정도전은 성리학 시대의 유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고학이라는 유학은 불교도교와 융합을 하고 성리학이라는 유학은 불교도교를 배척하는 유학입니다. 성리학이 고려 말에 수용되니까 우리나라는 고려 말 이전까지는 유교가 불교도교를 포용하면서 발전했고 고려 말 이후부터는 유교가 불교도교를 배척하면서 발전합니다. 훈고학 또는 경학은 한나라부터 당나라까지 유행했기 때문에 한당 유학이라고 하는데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시황제는 법가로 통치합니다. 그래서 유교를 탄압하는데 바로 그것이 분서개교입니다. 유학에 관한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를 땅에 묻는 것이죠. 하지만 이후에 한무제는 유교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진시황제가 불태운 책들을 다시 복원시키는데 자, 경서를 복원했다. 그래서 이때 유교를 경학, 그리고 주석을 달았다. 그래서 또는 훈고학이라고 합니다. 이때 또 많은 학생들이 제게 질문을 합니다. 불탄 책을 어떻게 복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이때는 종이가 아니라 대나무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남자가 태어나서 5수레의 책은 읽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때는 대나무니까 한 수레가 종이책으로 한 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5권 정도만 읽으면 됐다는 것이죠. 성리학이 훈고학과 다르게 불교를 비판하는 이유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송나라 때 성리학이 등장하는데 이 송나라 이전 556구, 서진, 남북조, 수당 이때의 지배층은 북방 위민이었고 또는 혼혈 집단이었습니다. 이 혼혈 집단이라는 건 북방 위민과 중국인이 혼혈을 했다는 것인데 관농 집단이 대표적이었습니다. 특히 수나라, 당나라 이때는 지배계층이 관농 집단이었죠. 자, 오랑캐 시대였기 때문에 오랑캐 종교가 발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송나라의 지배계층은 순수한 중국인인 사대부입니다. 이들은 순수한 중국인이기 때문에 오랑캐를 싫어했고 오랑캐 종교, 불교 또한 싫어했습니다. 또한 자, 이들이 살았던 북송시대 지도를 보십시오. 자, 거란족인 요 나라가 압박하고 있습니다. 남송, 이때는 여진족, 금나라가 압박하죠. 이런 오랑캐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대부는 더 치열하게 오랑캐를 비판했고 오랑캐의 종교인 불교를 비판했던 것입니다. 서양의 종교교육은 개신교가 카톨릭을 비판하면서 개신교가 카톨릭에 저항하면서 개신교가 카톨릭에 프로테스트하면서 등장했기 때문에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성리학은 오랑캐에 저항하면서 불교에 저항하면서 등장했기 때문에 성리학의 등장은 중국에서 종교교육이 일어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배워보겠습니다. 송나라 이전은 오랑캐 시대였고 그들은 문벌귀족이었습니다. 송나라는 지배계층이 사대부죠. 우리나라와 비교해 본다면 고려 전기 때는 지배계층이 문벌귀족이었고 조선의 지배계층은 사대부였습니다. 자, 중국의 문벌귀족은 구품중정제라는 시스템으로 관직에 올랐는데 이것은 혈통을 근거로 세습을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사대부는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올랐습니다. 즉
능력을 토대로 관직이 올랐습니다. 이 문벌귀족들은 열심히 유교를 공부하지 않아도 관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교가 불교, 도교에 밀리는 걸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불교에 밀리는 걸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대부는 목숨 걸고 유교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유교가 불교, 도교에 밀리는 걸, 특히 불교에 밀리는 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대부는 불교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문벌귀족은 음소로 관리가 됐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오품 이상에 관리면 후손은 시험 보지 않고 관직에 오를 수가 있는 것인데, 조선의 사대부는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올랐습니다. 능력을 토대로 관직에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는 불교와 융합했다면 조선은 불교를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성리학은 불교, 도교를 비판하지만 우리의 성리학자 남명 조식 선생님은 포용 정신을 강조하시면서 불교, 도교를 포용하셨습니다. 조식 선생님의 호인 남명은 장자 소요에서 나오는 남쪽 바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통해서 조식 선생님이 도교를 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교의 핵심 인물은 노자와 장자이기 때문에 도교는 노장사상이라고도 하죠. 성리학자 남명 조식 선생님은 임진왜란 때 승병이었던 서산대사와 사명당에게 시를 지어 보낼 만큼 친분을 쌓았고, 그리고 성녀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국가에 호소문을 써줄 정도로 불교를 포용하셨습니다. 자, 성리학은 불교, 도교를 배척하는데 성리학자 남명 조식 선생님은 이 성리학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불교와 도교를 포용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포용의 정신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성리학은 불교, 도교를 비판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성리학은 불교,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즉, 기존의 훈고학에 불교, 도교를 합친 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종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자, 불교는 교종이 있고 선종이 있습니다. 교종은 책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라면 선종은 그림처럼 참선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성리학은 선종의 참선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경을 강조합니다. 경은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다. 즉, 선종의 참선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명 조식 선생님은 이 경사상을 강조하시죠. 중국에서 선종의 기틀을 만든 사람은 달마대사인데요. 이 달마대사는 9년 동안 병만 바라보고 참선했습니다. 이 참선하는데 졸음이 오자 그것을 극복하고자 칼로 눈꺼풀을 도려내서 달마대사의 그림을 보면 항상 눈이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남명 조식 선생님도 매 순간순간 경을 이루기 위해서 성성자라는 방울과 경이검이라는 칼을 차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이 방울이 항상 울리니 매 순간 경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책을 볼 때도 항상 이 경이검이라는 칼을 턱에 들이대고 칼을 봤다고 합니다. 매 순간 경을 이루기 위함이죠. 남명 조식 선생님의 이 경사상은 선종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남명 조식 선생님은 더 나아가서 의를 강조하십니다. 이 의는 이 사회에서 사회적 모순이 발생했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강력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사회 모순을 개혁해야 된다는 바로 행동사상을 말합니다. 이 사회 모순을 개혁한다는 행동사상은 불교와 도교에서는 미약하죠. 남명 조식 선생님은 이 경사상, 의사상, 행동사상을 강조하심으로써 불교, 도교의 한계성을 극복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이검이란 칼을 보면 내명자경, 외단자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내명자경이란 안을 밝힌다, 즉 경을 이룬다는 거고, 외단자이라는 것은 밖을 끊어버린다. 밖에 이 사회에 사회적 모순이 발생했다면 목숨을 걸고 그 사회 모순을 개혁하겠다. 목숨을 걸고 사회 모순을 혁파하겠다는 실천적 정신을 뜻합니다. 선종을 받은 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모순을 개혁하는 행동 정신이 의사상을 강조하신 것이죠. 자, 경은 선종을 받은 것이죠.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다. 의는 사회 모순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개혁하겠다. 자, 국가에 부정부패가 발생했다면 목숨을 걸고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죠. 남명 조식 선생님이 살고 계실 때 이 서리들의 부정부패, 공납의 폐단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남명 조오식 선생님은 목숨을 걸고 서린 망국론을 주장하면서 그 개혁을 주장하시고, 자, 국방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병력을 키워서 왜구를 격퇴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십니다. 남명 조오식 선생님의 의사상은 바로 불교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행동정신, 실천정신을 알려주고 계십니다.